반갑습니다. 국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6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 강의의 주제는 2000년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입니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공통적으로 전환기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들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부터 중앙아시아 5개국의 각국의 상황이 달라지면서 고려인 사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고려인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을 보면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카자흐스탄이 2000년 이후 고유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굳이 거주국을 떠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강력한 우즈베크 중심의 민족주의 그리고 왜곡된 경제 시스템을 통해 경제 불황으로 거주국을 떠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과 정체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해외로 이주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다기스탄 고려인은 1992년 내전이 발발하면서 주변 국가로 이주를 단행하였고 이후 이주국의 상황에 따라 2차 이주를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남았지만 다른 국가로 이주한 고려인은 다시 더 나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전으로 주변 국가로 이주를 했지만 이주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이주를 하느냐 남느냐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은 거주국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로 이주를 단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떠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주차 강의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이후 전환기 침체를 경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상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1991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 방식을 채택한 모든 국가는 전환기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일국 일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지하자원, 에너지자원, 우즈베키스탄은 목화, 키르기스탄, 목축, 투르크메니스탄은 목축, 농업,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보다도 공업화라든지 산업화가 상당히 뒤처져 있었던 곳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국 일산업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지원했던 예산 보조금이 독립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제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특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부분에 소비에트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의 일국, 일산업 정책의 부정적인 유산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서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정치적으로도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이 전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이 형성이 되면서 석유 소비가 2000년 이후에 급증하게 됩니다. 석유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 고유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카자흐스탄은 단기간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일 펀드를 만들어서 그동안 국가에 부족했던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회 각 부분에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 시민들 역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정책적 개선을 시도합니다. 바로 카자크인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입니다. 독립 당시에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지 못했던 카자크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정책은 많은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카자흐를 국어로 헌법상에 규정한 것입니다. 카자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민족들의 제1 언어는 러시아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공식어, 국어도 러시아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도 당연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지 못하는 카자크 민족주의가 시작되면서 카자흐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독립 이후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카자흐스탄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카자흐스탄은 신속하게 이 문제를 개선하게 됩니다. 1995년에 헌법을 수정해서 러시아어를 카자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듭니다. 카자흐스탄의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카자흐와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카자흐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카자흐를 다른 소수민족들이 배울 수 있게 어떤 교육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카자흐 정부는 만들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은 2000년 이후에 고유가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들었고, 또 신속하게 민족주의 정책을 개선하면서 소수민족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 이후에도 만성적인 외환 보유고 부족 때문에 이중 환율과 불태환이라고 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비에트 연방 일국 일산업 정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육성되었던 목화 그리고 농산물 이런 농업 분야에서 벗어나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화 재배가 기후에 의해서
계절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해외 차관을 통해서 외환 보유고를 보충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국제사회 표준에 해당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서구 자본, 서구의 차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이전까지 상당히 불안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튀르키예, 중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우즈베크인 중심의 민족주의가 강력하게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까자크 민족주의는 까자크인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5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개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인구에서 우즈베크인들이 90%를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수민족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즈베크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지 못하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시켄트에는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고 러시아로 된 광고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우즈베크어가 필수적입니다. 우즈베크어를 하지 못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본적으로 우즈베크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소수민족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환율 단일화와 외환 자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다시 장기 집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얼마만큼 성공할 것인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우즈베크 민족주의와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 남기보다는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르기스탄은 2000년 이후에 두 번의 민주화가 성공했으나 여전히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변 4개 국가와 달리 키르기스탄은 민주화가 두 번이나 일어났고 심지어 두 번의 민주화를 통해서 대통령을 하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실 키르기스탄의 민주주의 제도가 아주 선진화되고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다시 대통령제로 정치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정부패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르기스탄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다른 공화국으로부터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 이후에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키르기스탄 정부는 중앙아시아 전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어떤 국가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WTO에 가입을 합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가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두 분의 민주화를 통해서 키르기스탄은 안정적인, 선진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정치가 안정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WTO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은 했습니다만 경제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키르기스탄 시민, 거기에 속해 있는 고려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이후에 고유가를 통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역시 이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내전 종료 이후 강력한 독재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국가 경제는 여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2년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쪽과 동쪽의 지역 차별, 차별적 경제 성장, 이러한 이유 때문에 1992년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정부군이 반정부 세력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내전은 장기화되고 러시아군이 개입을 해서 결국 반정부 세력을 진압해서 5년 만에 내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라흐몬 대통령은 내전 이후에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구축을 하면서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난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 성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타지키스탄 국가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가 대부분 실패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탄처럼 외부 공화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고 많은 보조금을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전이 5년 동안 지속되고 내전 이후에 또다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지키스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타지키스탄 시민들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고려인들은 주변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노동을 떠납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완전히 이주를 해버립니다. 더 불행한 것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2000년 이후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남을 수 있게 되었지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주변 국가로 간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다시 그 지역에 있는 고려인과 마찬가지로 재이주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주변 국가로 다시 그 주변 국가에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재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 이후 가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폐쇄적인 독재 정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니아조프, 또 그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베르디 무하메도프, 이 두 대통령은 개인 우상화 정책과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로 국가를 폐쇄화시켜버립니다. 특히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 못지않는 아주 폐쇄적인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사회권에 해당하는 가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가스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체제가 개인 우상화와 폐쇄적인 독재 체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시민과 고려인들은 기회만 되면 투르크메니스탄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주차 강의의 핵심은 2000년 이후에 중앙아시아 5개국이 처해 있던 상황에 따라서 고려인 사회가 살고 있는 국가를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